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심입니다. 이번 주도 공부도 해보고요. 일상도 한번 공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DBI 때 공부와 재택근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DBI 때 공부 그리고 재택근무 일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BI 때 공부는 지난주에 올린 영상 이어서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면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비율이 재작년엔 7.4%, 작년에는 6.6%, 3분기까지 보면은 5.9%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 좀 이게 낮아지고 있긴 해요. 이게 매출일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을 그에 맞게 늘리지 않으면 이 비율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게 지금 연구개발 비용을 늘리지 않아서 이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4분기까지 되면 이것들이 명확하게 몇 프로 정도 될지는 나올 텐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는 조금 매출이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 공부하다 찾은 건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 몇 인치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마이크로미터하고 단위 환산을 보니까 0.2 마이크로미터가 8인치, 그러니까 DBI-텍이 주력하는 8인치 모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인치 할 때 이런 것들 나노하고도 변화를 시켜보고 마이크로미터하고도 좀 변화를 시켜봐서 이런 변환 같은 거는 좀 감을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첨부해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DBI-텍 연구 실적을 좀 봐보려고 하거든요. 보면 CIS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이런 데 들어갈 거고 VR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VR, 메타버스 이런 거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5G 관련된 스위치 내용도 있고 뭐 고화소 카메라 시장 대응 이런 뭐 지문인식 센서는 계속 저희가 적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 뭐 자동차에도 들어갔죠. 제네시스 이번에. 그래서 보면 5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론트엔드, RF 프론트엔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IT 기기간 송시진 관련된 기술을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비이클 투 비이클이나 아니면 5G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는 기술일 것 같다는 판단이고 뒤에 또 이어서 보면은 전력 반도체 600V나 그리고 800V 모스펫 이런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전기차나 전기 충전기 에 관련된 부품들이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보면 AR, VR은 앞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향후에 메타버스 하드웨어에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연구개발 과제라는 게 결국에는 향후에 2년이나 3년 후에 상용해야 될 제품들의 연구라고 보면 제품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메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하드웨어들이 연구 과제로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멘트로도 써 있는데 보면 전력 반도체와 웨어러블, 드론, IoT 등 신규 응용 분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유사하게 IoT 세상이 왔을 때 3나노, 5나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나노, 20나노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IoT 세상하고 연관된 주력 제품군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질 것 같다는 내용하고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I-텍이 여전히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보고서에 재무제표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퀀트킥이라는 그 PC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프 위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 유튜브 보다가 강왕국 할투 분이 소개해 주셔서 제가 다운받았는데 유료긴 한데 무료만 봐도 이렇게 14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들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인성 있는 그래프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집에다 안 까신 분들은 꼭 까셔서 주식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그 분기보고서 보다가 하나 좀 눈에 들어온 거는 그 미국의 DB 하이텍 USA가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저의 바램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현대차에 자동차 반도체를 공급하고, 향후에 삼성이 자동차 반도체 좀 주력을 하려고 인수? 이런 그림? 했으면 좋겠어.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설계하고 개발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세일즈 포커스더라고요. 결국에는 아직은 제가 바라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하나하나 숫자들을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보면 매출액 지금 급격하게 최근에 작년 올해 들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공급 이슈 내지는 8인치가 병목 현상 때문도 있는데, 사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겠죠. 이게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재고도 쌓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이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림 같고요. 영업이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순이익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OE하고 ROA를 보면은 작년부터 해서 급격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고요. 이거는 당연히 수요와 Q와 P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 주식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게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중반의 영업이익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제조업에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정말 달성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들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넘어갔나요? 엄청난 거고, 순이익도 역시 25%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순이익률, 결국에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일단 되고요. EPS 당연히 좋아지고 있죠. 지금 EPS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EPS 증가율 자체도 지금 30%면, 22년 예상이 30%면 이것도 어느 정도 내려온 건데, 지금 거의 50% 이상에서 내려온 건데, EPS가 30%씩 증가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이게 초고속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EPS 성장률이 꺾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주가를 부러뜨리지만, 예를 들면 퍼 7에서 9인 회사가 EPS가 30%씩 성장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도 이거에 상응하게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9년부터 이게 17에서 8까지 놀다가 19년 4Q에 12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좀 부러지고 코로나를 겪고 다시 올라가서, 사실은 이게 뭐 10 후반까지 갔다가 이게 순이익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게 다시 이제 한 7하고 9 수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퍼가 내려온 거는 이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순이익이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이게 좀 내려온 거고요. 멀티플이 향후에는 우리가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12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장의 확장성이나 순이익 증가나 제품군이 이 시장에 부합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레퍼런스로 보면 TSMC가 30이거든요. 얘가 1위고 DBI 되게 10인데 50% 할인을 하더라도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플의 확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보면 영업활동 중요하죠. 순이익보다 더 명확한 수치가 영업활동 흐름인데, 이거는 결국 물건을 팔아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냐는데 좋아지고 있고요. 투자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재무활동도 지금 플러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빚을 갚는다든지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비영업 손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났었는데 이것들도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의 영업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업 손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향후 손익 증가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그 숫자를 보다가 좀 의아한 게 DB의 지분 대주 지분이 1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웃긴 거는 국민연금 비율이 13%.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라는 소린가?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적대적 M&A의 타겟이 될 수 있고 이걸 해소를 하려면은 자사주를 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삼성 뭐 아니겠죠 뭐 이렇게 되면 해결은 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바램이고 보면 비중으로 보면은 이 올해 작년 누적 같은 경우에는 한 3,900억 정도가 중국에서 나왔고 450억 정도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증가율로 보면은 일본이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270억 같은 게 450억 됐고 뭐 중국이야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 매출이 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담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물어봤는데 사실은 기대하는 답변은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담 통화 해보고 궁금한 거 좀 해소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매출 중에 얼마 되냐? 5% 수준밖에 안 된다. 생각보다 작죠. 왜 그러냐 했더니 가전용 반도체 대비 수익이 낮다. 그리고 IT하고 가전 쪽 수요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힘을 쏟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반도체가 향후에 얼마나 시장이 커질 건데 좀 열심히 좀 하시지. 참. 그리고 연구 과정 중에 800V 모스펫 제품이 전기차하고 전기 충전용 제품이 맞나? 라고 했더니 아니다. 800V라고 해서 다 자동차냐? 약간 좀 무시했나? 아니겠죠?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전 쪽도 들어가는데 자동차 들어가긴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뭐 인버터나 꼭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인퍼테인먼트 이런 쪽도 된다. 한다는 소리겠죠? 오겠죠? 한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차세대 3세대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SiC랑 GA인을 하냐 준비하고 있냐. 작년에 기사가 났거든요. 올해 설비 깐다고. 근데 명백한 오보입니다. 근데 연구공정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상용화될 때까지 2년 걸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런 걸 보면은 ST 자회사 중에 예스 파워 테크닉스가 있거든요. 향후에 제가 이제 향후에 이 SIC랑 GA에는 제가 한번 컨텐츠로 다뤄가지고 관심이 제가 많거든요. 공부도 나름 했고 이 ST의 예스 파워 테크닉스라는 데는 이거를 벌써 상용화를 했어. 이 2년 걸린다고 하니까 얘네가 오히려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걸 좀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말씀드렸다시피 AI 빼고 4차 산업 관련된 거 다 하는 느낌이다. 아까 뭐 VR, AR, 뭐 800V 뭐 보셨죠? 그리고 지금 뭐 차량용 인포 하고 미세화 공정 해당되지 않은 거는 이제 다 제품군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좋아 보인다. 이익의 확장, 멀티플의 확장 가능해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12 수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왜냐면 시장의 확장과 시장 내에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 대답은 예스죠. 당연히 뭐 제 주린이니까 뭐 제 말 듣고 하시는 분 없겠죠 뭐. 주린이한테 무슨 배워서 뭐 투자를 하십니까? 근데 제 그냥 생각일 뿐이고. 그래서 DB하이텍은 제가 볼 땐 좋은 기업 같아요. 제 생각인데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데 뭐 삼성이 마이크로 LED 한다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모아두면 언젠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할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물량을 더 늘려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뭐 좀 투자를 좀 이분들이 하셨으면 좋긴 한데 개인 욕심이고요. 그래서 공부는 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고요. 재택근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재택근무 얘기.
예전에는 이제 회사 가서 일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집에 오면은 이제 제2의 직장 육아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보통 지하철에서 있으면 이게 우픈 얘기긴 한데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뭐 블로그 공부도 좀 하고 이게 좀 그래도 뭐 지옥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리프레시가 좀 되거든요. 근데 이 고추 2명이 딱 있어. 고추 2명. 집에 이제 현관문 들어오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고 딱 직장 출근하는 느낌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육아 딱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이 같은 공간에서 아침에 등원시키고 밥 먹여야지. 또 회사 일을 또 해. 근데 또 육아도 바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뭐 해야 되냐? 애들 밥도 먹여야 되는데 택배를 가야 돼, 택배를. 마켓컬리. 맨날 와 있어, 맨날. 맨날 벌크로 그냥. 본인은 뭐 쇼핑도 노동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반찬 이런 거 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노동이다. 맨날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마켓컬리 보고 있는데, 뭐 제가 뭐 택배 기사도 아니고 맨날 아침마다 이 택배 뜯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남아가지고 이거 뭐 맨날 파먹어야 되고, 막 파먹고, 나도 이제 배달 좀 시켜먹고 하고 싶은데, 파먹고, 뭐 다 필요하니까 시키겠죠.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뭐 쿠폰 주고 한다니까 시키겠죠. 뭐 재무 장관이 그렇게 한다는데. 또 제가 또 재택을 하면은 둘째가 또 어린이집으로 안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러면 막 팀장님하고 회의하고 있으면 문 두드리고 막 난리나. 그때 한번 실장님한테 보고하는데 그냥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요거도 먹고. 근데 이제 딱 5시에 이제 끝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방문 열면 바로 육아 시작이야. 이 대박이야, 이 진짜. 이게 사람이 인간적으로 좀 범퍼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문 열면은 바로 이동이야. 바로 이동이야. 이게 시공간이 그냥 허물어지면서 고추 보는 육아하는 쪽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애를 좀 봐주고 있기 때문에 5시가 되면은 갈등이 됩니다. 사실 효자가 될 것인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좀 지킬 것인가. 아니 적어도 좀 8시간 일했는데 더 빡센 데로 가. 육아 이거 뭐 문만 열면은 그냥 바로 더 빡센 데로 이동을 하니까 쉬고 싶죠. 5시에서 6시까지만 좀 다리 뻗고 누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효자가 될 것인가. 근데 웃긴 게 저희 누나가 이제 전업인데 저는 이제 맞벌이라서 엄마가 애를 봐주고 있는데 누나가 저를 봤을 때는 이미 뭐 불효자야. 뭐 효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불효자지 뭐 불효자. 너 때문에 엄마가 늦는다. 이미 불효자인데 이 5시 때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효자가 된 불효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누나가 봤을 땐 불효자인데 근데 보통은 효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이상 지체한 적이 없죠. 나간다. 엄마 좀 쉬시게 좀 나가고 이 기본 욕구도 있지만 이게 인간 도리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저희한테 엄마가 얼마나 또 각별한 존재입니까? 예?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내 편. 엄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엄마 마마보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보면 와이프가 제일 보고 싶을 때가 재택근무 끝나고 육아하고 있을 때.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완전 제가 또 저 인꼬 부부잖아요. 제가 인꼬 부부예요. 이거 아닙니다. 쇼인도 아니고요. 인꼬 부부인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고 싶어. 좋아하고 뭐 깨가 쏟아지죠. 이런 표현 아실라나? 저희 40대가 잘 안 쓰는 표현이라 국어사전 있나요? 이거 깨가 쏟아진다?
물론 뭐 딴 것도 쏟아지죠. 살다 보면 뭐 우박도 쏟아지고 뭐 하는데, 아무튼 인거 부부고 좋아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좋아하고, 그래서 딱 이제 딱 오면은 이렇게 안아주고 너무 기뻐서 이제 한 명씩 전담 마크 하고 재우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각자 해야 되는데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와이프는 같이 예능 보고 들어가고, 제가 희생을 하죠. 맞추죠. 맞추죠. 평화, 가정의 평화 위해서 희생하고, 저희가 항상 희생하면서 또 살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네. 평화하고 또 이렇게 오손도손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택근무 DB 하이텍 내용이랑 재택근무 관련된 내용을 좀 가볍게 공유 들어봤고요. 요새 주식장 빠져가지고 너무 힘드신데 힘내시고, 좋은 기업 갖고 있으시면 언젠간 또 빚 볼 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저희가 이제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